안녕하세요. 가정에서 조리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소개할 강채연, 동민우, 박예진, 장동혁, 최정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식재료 선택, 조리기구별 주의점, 식품별 보관, 식중독 예방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조리하기 전 우리는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매합니다. 식재료를 구매할 때 식재료의 상태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부는 유통기한과 용기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에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달걀은 껍데기가 까칠하고 무광택이며 오물이 묻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육류의 경우 쇠고기는 선명한 붉은빛, 돼지고기는 연한 분홍빛, 닭고기는 분홍빛을 띠는 것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생선은 아가미가 선홍색이고 비늘에 광택이 있으며 단단하게 붙은 것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양파와 마늘은 알이 단단하고 껍질이 매끈한 것을 선택합니다. 쌀은 나달이 반투명하고 광택이 있는 강도가 센 것을 선택하여야 하고 생산 연도뿐만 아니라 도적 날짜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자는 다른 채소와 달리 싹에 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왔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알맹이가 단단하고 굵은 것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통통하고 단단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장식 축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EP, USDA에 인증받은 육류를 소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조리를 함으로써 식품의 영양학적 효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다지는 등의 기계적 조작과 가열 처리를 통한 조직의 연화와 단백질 변성은 식품의 조직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는 소화와 흡수율을 증가시켜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비타민C와 과일류는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가열하지 않는 조리법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식품에 내재되어 있는 독성분, 병원균, 농약 등을 씻기거나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가열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호성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조리 과정을 통해 향미, 질감, 색이 증진되고 맛의 질이 높아져 기호적인 가치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저장성과 수송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식품을 조리하면 식품 속에 들어있던 효소가 파괴되어 산화효소나 가수분해 효소로 인한 식품 성분 간의 화학 반응 등의 변화가 줄어들어 저장성이 높아집니다. 채소의 경우 조리할 시 그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동 중의 물리적인 충격이나 파손으로부터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리기구별 주의점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주의점에 대해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용기에는 종이, 유리, 도자기, 폴리프로필렌 소재 용기 등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용기를 구매할 때는 전자레인지용이라는 글씨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레인지를 활용하여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장된 식품을 조리할 시 포장재를 제거한 후 용기에 담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둘째, 즉석조리 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조리 방법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셋째, 계란, 밤 등과 같은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을 제거한 후에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넷째, 기름기가 많은 식품의 경우 고온으로 가열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열 온도가 낮은 플라스틱을 용기로 사용하면 용기가 찌그러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속 재질의 용기나 알루미늄 호일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전자레인지에 마이크로파를 투하시키지 못하고 금속에 부딪혀 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테인리스 조리기구를 사용할 시 주의법입니다. 새로 구입한 스테인리스 제품에는 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마제 성분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타올에 식용유를 묻혀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탄 자국, 찌든 때가 남은 경우 식초를 희석한 물을 넣고 충분히 끓인 다음 닦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테인리스에 물기가 남은 채 보관하면 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 후에는 반드시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고 녹이 발생했을 시에는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여 제거하도록 합니다. 스테인리스 조리기구로 조리 시 식용유로 코팅하는 것이 조리 과정 중 발생하는 금속 성분의 용출량을 줄이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식품별 보관 방법입니다. 곡류, 채소류, 유지류, 육류, 어패류로 구분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곡류는 곤충이나 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기 위해 잘 건조하여 밀봉 포장하거나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벼는 완겨가 보호막 구실을 하므로 해충에 의한 손상이 적으며 청결미는 겹증과 배아, 즉 지방이 거의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장성이 높습니다. 표면에 겨가 많이 부착되어 있는 백미의 경우는 곤충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쌀의 저장성은 청결미, 벼, 백미, 현미의 순서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쌀은 수분 함량이 적을수록 장기간 저장할 수 있으나 함수율이 너무 낮으면 밥맛이 저하됩니다. 또한 저장 중 온도가 높으면 호흡이 왕성하여 수분이 발생하며 호흡열에 의해 쌀알의 온도가 상승하므로 산화에 의해 쌀의 품질이 저하됩니다. 채소는 수확한 후에도 세포 내의 효소에 의해 생리적 변화가 계속되며 호흡작용과 일부 생화학적 반응이 진행됩니다. 채소는 보관하기 전에 상한 부분이나 먹지 않은 부분의 잎이 너무 무성하면 제거한 후 냉장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저장 시 호흡률 저하로 인한 부패 지연, 영양소 변화 감소, 색과 질감의 저하 지연 등의 이점이 있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채소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채소의 수분을 잘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채소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이 많은 비닐봉지에 넣어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성 후 냉장 저장하는 경우가 더 좋은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육질이 단단하고 녹색일 때 수확하여 유통되고 있으므로 다른 채소와 달리 실온에서 숙성하여 향미와 질감이 적절한 상태가 되었을 때 냉장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류는 쉽게 산화가 되므로 보관 시 산화의 원인 요소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제방 산화를 촉진하는 빛을 차단해야 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모든 화학 반응은 속도가 증가하므로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 뚜껑을 닫고 탈산소제나 포장재를 이용해야 합니다. 구리, 철 같은 금속도 지방 산화를 촉진하므로 금속이 아닌 스테인리스 스틸을 조리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폭시게네이스 같은 지방 산화 촉진 효소를 많이 함유한 두류 등을 오래 저장하려면 이를 가열 처리하여 효소를 불활성화하는 것이 좋고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항산화제를 첨가하여 유지의 산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육류의 보관 방법에는 냉장과 냉동이 있습니다. 냉장의 경우 냉장고의 가장 차가운 위치에서 2도씨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육류는 재포장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 육류를 구입할 때의 포장 상태 그대로 놔두고 이틀이 지나면 육류에서 세균이 증식하여 부패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조리된 육류 음식은 3, 4일 정도 냉장 보관하고 그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냉동실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를 냉동 보관할 때는 플라스틱백 또는 냉동용 포장지에 잘 밀봉하여 약 -18도씨에 보관해야 하고 냉동 시 급속 동결해야 얼음 결정이 작게 생겨 육질의 저하가 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소고기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지만 가른 고기는 3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육류는 살모넬라균의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상 저장할 경우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를 마이너스 15도씨 정도에서 20일 정도 보관하면 손모층이 사멸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돼지고기를 조리할 때는 손모층의 사멸 온도인 70도씨 이상으로 완전 가열해야 하는데 유구 촌층까지 고려한다면 77도씨 이상의 온도로 완전히 가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패류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루나 이틀 내에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재포장하여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내장을 꺼낸 후 소금물로 전체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애 보관합니다. 생선을 얼려서 보관할 때는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며 한번 해동한 후 다시 얼리지 않도록 합니다. 생선 통조림은 12개월까지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지만 남은 통조림은 반드시 유리나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아 냉장 보관하며 사흘 내에 먹도록 합니다. 건어물은 뜨거운 소금물에서 살짝 데치거나 그대로 일광 건조합니다.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은 끓여서 먹습니다. 2. 손은 세정제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깨끗이 씻습니다. 3. 조리 음식은 중심 부분까지 1분 이상 가열하여 완전히 익힙니다. 4. 칼, 도마 같은 조리기구를 식품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5. 곪거나 상처가 있는 손으로는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6. 과일, 채소, 어패류는 흐르는 물로 잘 씻습니다. 7. 오염된 조리기구는 세척, 소독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합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